네, 안녕하세요. EBS 연계 모든 작품 총정리의 총정리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 이승우입니다. 종로 오가라는 작품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이 작품은 좀 길어요. 그래서 원래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려야겠지만 다행히도 그렇게 난해한 표현이 있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배경을 한번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작품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배경이 되게 중요해요. 1960년대 산업화가 배경인데요. 이때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고도로 산업화가 되면서 이 정부에서는 농촌의 농산물 값을 동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농촌들은 점점 그 농부들의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도시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농촌을 버리고 전부 다 도시로 올라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도시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좋은 일자리를 구했느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농사 짓고 특별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이제 공장 노동자들 중에서도 그냥 보조를 하게 되는 보조 업무, 좀 낮은 직급 있죠. 이런 걸로 거의 다 흡수가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도시 빈민으로 전락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사회 문제를 고발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돼요.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오는데요. 이 시는 소년과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과 만나고 헤어진 다음 과거를 상상을 하는데요. 이것을 상상하면서 소년과의 연관성을 지어봤다가 그 당시의 상황도 제시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맨 마지막에는 현재를 맨 앞부분을 거의 그대로 똑같이 쓰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소년과의 만남 장면에서 소년이 동대문을 묻고 그리고 노동자의 모습 속으로 사라지는 거에서 노동자로 전락할 소년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같이 비를 맞고 젖어요. 거기서 정서적인 일체감도 느낄 수 있는데 왜냐면은 이 시에 등장하는 나도 노동자거든요. 자, 그리고 과거에 창녀와 노동자를 만난 기억이 있는데 이거를 소년의 가족이 아니었을까? 왜냐면은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저기 시골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별다른 직업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전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관성을 찾아봤다가 자, 그 당시 이제 사회 현상을 고발하는데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민중들이 항상 고달프게 살아왔다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제관계에서 현실 문제의 그 원인을 찾아요. 뭐 중국 때문에, 뭐 미국 때문에, 일본 때문에 그러면서 원인은 찾는데 해결책은 없습니다. 자, 마지막은 앞부분이랑 거의 동일하게 수미상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볼 건데요. 이슬비가 오는 날이고요. 종로 5가 서시호판 옆이라고 했는데 자, 종로 5가랑 동대문은 공간적인 의미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동대문 가서 옷 사갖고 오는 데죠. 종로 5가도 뭐 그 일대니까 거기 붙어있죠. 자, 근데 예전에는요 마찬가지로 옷 사는 곳인데 공장이 다 저기 있었어요. 옷 만드는. 그러니까 거기서 미싱을 열심히 돌리고 그리고 그 미싱을 보조하는 직원들이 막 있고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낯선 소년이 동대문을 물었다는 거에서 아, 저 녀석이 공장 노동자가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상한 시어가 있죠. 서시호판. 이거는 거기 서시호라고 하는 신호등입니다. 자, 11시 반인데요. 통금에 쫓기는 군상. 통금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가 있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12시 너무 못 다녔어요. 이때 크고 맑기만 한 소년의 눈동자와 내 도시락 보자기가 비에 젖고 있어요. 자, 이 눈동자, 소년과 내 도시락 보자기가 같이 비에 젖는다는 거에서 지금 이 두 사람이 어떤 정서적인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는 나도 노동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근거는 뒤에 나옵니다. 근데 자, 국민학교를 갓 나왔을까? 어린 학생이네요. 새로 사시는 운동화는 벗어 품습니다. 왜냐면은 예전에는 이 운동화가 되게 비싼 거라서요. 그 당시 소득 수준에서는 저희 어머니는 새 운동화 사면은 머리맡에 이렇게 올려놓고 주무셨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가난한 거죠. 그 소년의 등허리에서 먼 길을 떠나온 고구마가 있는데 자, 밑에 보니까 충청북도 보은 속리산 아니면 전라남도 해남 어딜까 보니까 명확히 시골에서 올라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가로수 걷다가 되돌아섰는데 노동자의 홍수 속에 묻혀 소년이 안 보입니다.
이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의미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노동자가 될 것 같구나라는 암시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렇지. 눈녹이 바람이 질척한 겨울날 종료담을 끼고 놀다가 나는 봤어요. 그의 누나였을까? 부 한쪽 눈의 창녀가 양지 쪽 길에 앉아 속내입 바람으로 때묻은 긴 편지를 읽고 있었지. 그러니까 자기가 봤던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여자도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일자리를 찾아서 왔는데 결국 이렇게 전락해버린 겁니다. 소년과 무언가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젠가 봤는데요. 공사장, 건물, 건축 노동자입니다. 허리를 다쳐 쓰러져 있었는데 그 소년의 아버지였을까?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원래는 저기 시골 같은 데 살다가 결국 올라와서 이렇게 전락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소년의 아버지였을까? 반도의 하늘을 높이서 태양이 쏟아집니다. 싸늘한 땀방울 뿜어낸 이마에 세 줄기 강물. 자, 지금 요 다음에 나와 있는 여기 현실 문제의 원인을 지목하는 것이 대륙, 섬나라, 은행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륙은 알겠죠. 중국. 섬나라는 일본. 은행국은 미국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근대화가 되는데 근대화가 얘들 때문이죠. 그리고 중국은 계속 옛날부터 우리를 괴롭혔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현실이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담겨 있는데 남은 것이 없습니다. 나날이 허물어져가는 토방 한 칸. 점점 삶은 더 어려워진다. 빈바람밖에 없어요. 변한 것이 없는데 2조 500년이 안 끝났다. 조선시대는 민중들이 정말 가난한 때였죠. 고려시대보다 조선시대가 훨씬 더 가난했습니다. 고려시대에는요, 백성들이 색깔 옷을 입고요, 기와집들이 되게 많았어요. 벽에다가 그림도 막 그려놓고. 근데 조선시대에는 워낙 가난해서 염색할 돈이 없어서 그냥 흰 옷 입고, 그리고 기와집도 거의 없고, 엄청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어쨌든 2조 500년은 안 끝났는데요. 옛날 같으면 북간도라도 갔지. 기껏해야 버스 300길 서울로 왔습니다. 즉 일제시대 같은 북간도로도 갔다 이거예요. 삶을 찾아서. 근데 지금은 남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공간적인 한계가 서울까지밖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자, 건물 침대 속 누워 비룡한 것만 뿌리는 거머리 마을, 또 무슨 넉살 꾸미기에 지는지도 모를 빌딩 공사장, 도시락을 차고 누가 왔게요? 내가 왔습니다. 나는 건설 노동자라는, 나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노동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맨 마지막 부분, 맨 앞에 붙은 1년이랑 똑같죠. 그래서 수미상관으로 마무리하는데, 수미상관은 시 전체에 통일성을 주거나 구조적인 안정성을 주면서 그리고 약간 여운도 형성하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출제 포인트는요. 자, 이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소년의 기능이요. 자, 불쌍합니다. 저 어린애가 노동자가 되겠구나. 근데 이것들이 지금 아까 봤죠. 상상을 통해서 다른 창녀랑 노동자를 봤던 이제 그런 대상에서 상상을 하면서 같은 가족이 아닐까 하면서 연민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도 있었어요. 그다음 시상 전개 구조는 제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위시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현재형 진술은 그다지가 아니라 없죠. 지금 잠깐 본문을 여러분 책으로 보시면 1년만 봐도 동대문을 물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1번은 마지막에 설명한 거니까 설명 안 합니다. 3번 보세요. 화자가 겪거나 관찰하는 것을 중심으로 현재, 과거 다 내가 본 거예요. 4번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를, 자, 누나였을까? 아버지였을까? 이런 것을 추측을 드러냈죠. 5번 설명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기억은 이슬비가 오는데 비가 오면 우울하니까 적절한 말이네요. 그 다음에 니은 눈동자. 자, 그 앞에 수식하는 말이 크고 맑기만 한 눈동자니까 또 적절한 설명이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 도시락 보자기가 젖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년과의 정서적인 일체감. 역시 적절한 설명.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은요. 리을 국간도로 갔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북간도는요, 저기 문제 나온 것처럼 소년이 추구하는 이상향이랑은 완전히 거리가 멀죠. 완전히 거리가 멀고 그냥 그 당시에 갈 수 있었던, 일제시대에 갈 수 있었던 새로운 삶의 터전 정도인데 지금은 못 가는 곳이죠. 물론 그 북간도가요,
새로운 삶을 찾아갔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거기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 곳이에요. 자,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자, 맨 마지막에 흰 한 눈동자에는 밤이 내리고 어두운 미래를 암시하는 거 적절한 이미지 연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로 5가라는 작품을 또 정리를 해봤고요. 자, EBS 연계 모르는 작품 총정리를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작품이 있으면은 저 이승훈 선생님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만점을 기원합니다. 저는 이승훈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